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올해 34살이 되었고요.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가까이 되어 가네요. 근데 최근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지금껏 평범하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한쪽에게 이혼한 결혼도 아니었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알게 되어서 사내 연애로 시작한 커플이었어요. 2년 정도 직장에서 만남을 이어오다가 결혼까지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사실 연애 중에는 다른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제가 둘째고요. 최근 막내까지 결혼해서 모두 다 시집갔어요.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 쪽은 위로 언니가 하나 있어요. 남편보다 4살이 많고 올해 38살입니다. 저와는 6살 차이가 나죠. 신우는 30살에 결혼해서 결혼 8년차 주부예요. 신우랑 같이 사는 거 아니면 적당히 피하면 된다던데 사실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짜증은 많이 났지만 그럭저럭 잘 피하고 버티며 지냈습니다. 저도 여자들 틈에서 자라서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거든요. 적당히 옳게가 해야 할 부분 챙겨가면서 나름 활도리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변하긴 했지만 시부모님은 예전보다 저에게 더 잘 챙겨주셨고요. 결혼 후 3년 만에 생긴 아이라 그런지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게다가 시댁에서 처음 듣는 임신 소식이라 더 남다르게 대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신우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중간에 한번 안타깝게 유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저도 임신을 해보니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는 가는데 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시댁에 가서 직접 알려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 전에 미리 알려드렸지만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축하 자리 같은 거죠.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시며 좋아하셨다고 해서 저도 정말 감사한 마음에 바로 주말에 시댁으로 가자고 했던 거고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건물 앞에 저희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늘도 없는 그 땡볕 아래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도 한 걸음에 시아버님께 달려갔고요. 아버님은 뛰지 말라며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임신 초기가 중요하다는 말은 저도 많이 들어서 게다가 32살에 갖게 된 아이라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주변 가족들도 엄청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저희 신우가 와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신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격상 당연히 그럴 것 같았고요. 신우에게 축하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질투가 많은 성격이라서 저번에는 저희 남편을 놓고 어처구니 없는 기싸움도 했었거든요. 시댁 쪽 결혼식에 갔던 자리였는데 당연히 저랑 남편이 같이 앉아야 하잖아요. 그때는 한창 신혼이라 저희 사이가 더 좋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근데 제 앞에서 남편 팔짱을 끼더니 자기 쪽 테이블로 끌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2자리 남는 곳에 앉아서 그날 저 혼자 밥 먹고 왔었고요. 남편은 자기 누나가 원래 좀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낫지 않냐며 둘러댔지만 그날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런 신우가 저를 축하해 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거실에 서서 저를 보며 활짝 웃는데 기분이 이상했네요. 근데 역시나 그날도 시댁에 오자마자 신우 때문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하고도 엄청나게 싸웠고요. 그때 신우가 저에게 임신 초기라 조심하라고 했는데 좋게 표현할 방법이 많잖아요. 근데 저보고 대뜸 아직 축하하긴 이르다고 3개월은 지나야 확실하다며 그딴 소리를 제 앞에서 뱉는 겁니다. 어감이라는 게 있는데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아니라 마치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던 시댁 가족들도 그 소리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자기 유산했을 때 이야기를 제 앞에서 계속하는데 어쩌다가 그랬는지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울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다며 이딴 소리만 제 앞에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듣다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는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나와버렸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신우는 하던 소리를 딱 멈추더라고요. 저 들으라는 소리죠. 남편과 시부모님 반응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중간에 말리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아직 임신을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고 해도 그렇지 정말 그때 신우에게 뭐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서운했었고요. 당장에 호통을 치고 나무라셔도 제가 풀릴까 말까인데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들 앞에서 신우에게 대들고 싸우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신우는 저만 보고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께 임신했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저녁 식사도 나가서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왔어요. 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또 한바탕 했습니다. 제가 잔뜩 예민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자기 누나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때 상처가 큰 것 같다면서 불쌍하다 어쩐다 그러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먼저 나오냐고, 임신한 마누라 앞에서 누나 걱정부터 하냐고, 그리고 그딴 미친 소리를 뱉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정신 나간 년이라고 했어요. 남편 앞에서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제가 더 세게 그랬어요. 그래야 지금 상황을 이해할 것 같아서 년소리까지 붙여가며 난리를 쳤습니다. 저보고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러냐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더군요. 더 이야기해봐야 혈압만 오를 것 같아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신우 덕분에 한 번 더 뒤집어졌네요. 신우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전화는 당연히 제가 안 받을 거라고 알았겠죠. 보통이 아니에요. 신우 문자는 저를 훈계하는 내용이었고요. 저보고 왜 그렇게 휙 가버렸냐고,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아직도 서운해하신다고 하면서 아무리 임신을 했다고 해도 할 도리는 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신우가 도리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 문자를 듣고 남편에게 가서 한바탕 했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저희 남편에게 신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남편은 싸우다 말고 신우랑 전화를 받더니 거실에 나가 뭐라고 한참을 통화하는 것 같았네요. 그러다 대뜸 저에게 오더니 전화를 받아보라고 신우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화기를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받지 않았고요. 그날 정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기분 같아서는 평생 보기 싫은데 정말 최소한 출산 전까지는 신우 보는 일 없게 해달라고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걱정하시는지는 알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다른 것보다 제가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아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잘 지내냐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보다 더 자상하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지난 2달 동안 저에게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저도 참 죄송스러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남편이 다음 주에 시댁에 같이 가자고, 그게 불편하면 오시게 하자고 하더군요. 근데 그러려면 집 청소를 또 해야 하고 힘들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댁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신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보는 일 없게 한다고 했고요. 근데 결국 시댁에서 신우를 만났습니다. 거실에서 저를 보며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정말 들어가기 싫었네요. 그냥 온몸이 다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표정이 굳어버리자 아버님이 저에게 오셔서는 신우가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말리지 못했다고, 어제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했다면서 신우는 음식만 차려놓고 제가 오기 전에 바로 나가겠다고 했었다네요. 그런 신우를 시아버님이 붙잡으셨다고 했고요. 식사만 하라고 하셨다네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거기서 제가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냥 알겠다고 했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신우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사과도 하지 않고요. 그냥 대화 자체가 없었어요. 저랑 눈이 마주칠 때마다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웃는 얼굴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네요. 거실에서 시부모님들과 간단히 이야기하고 바로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에게 차려주겠다고 어제부터 신우랑 어머님이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식탁 앞에 섰는데 갑자기 신우가 방에서 의자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편한 의자에 앉으라고, 이 의자가 쿠션이 좋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들은 엄청 흐뭇해하셨고, 원래 시댁에 있던 식탁 의자가 쿠션이 없긴 했어요. 남편도 옆에서 그 의자에 앉으라고 했고요. 얼떨떨한 기분으로 의자에 앉았는데 신우는 저에게 와서 어깨를 토닥이면서 편하게 앉아 먹으라고 활짝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이상했네요. 식사하자마자 저에게 이거 먹어봐라, 저것도 좀 먹어봐라, 정말 엄청나게 챙겨주셨습니다. 손 많이 가는 갈비찜도 하셔서 저에게 먹으라고 주셨고요. 그러다가 밥 위에 올려준 갈비살을 떨어뜨렸는데 남편이 곧바로 치워주겠다면서 식탁 아래로 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물티슈로 바닥까지 닦고 남편이 일어날 때 제가 앉았던 의자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의자에서 우지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당황하고 제 남편도 당황해하고, 그중에 제일 당황했던 건 저희 신우였습니다. 제가 곧바로 신우를 쳐다봤거든요.
신우는 계속 의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앉았던 의자를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일직선으로 톱자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따져 물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의자 다리를 잡자마자 그냥 부러지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부러지더라고요. 전 곧바로 시아버님께 집에 톱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무슨 가정집에 톱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의자를 들고 나왔던 그 방으로 달려갔어요. 예전에 저희 남편이 쓰던 방이었는데 침대 밑이며 옷장이며 책상 서랍까지 다 뒤져봤어요. 근데 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어제 어디서 잤냐고 물어봤는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걸 왜 궁금해하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서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침대 하나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침대 아래에서 톱날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네요. 그 톱날을 들고 거실에 나와 이게 왜 침대 아래에 있냐고, 혹시 아버님이 두셨냐고 여쭤봤는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톱이라고 해서 크게 톱처럼 생긴 게 아니라 가느다란 줄자 정도의 두께로 생긴 날만 있는 거였어요. 아버님은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하던 식사도 멈추고 있었는데 혼자서 아주 열심히 먹고 있더군요. 너무 태연해서 그게 더 이상했네요. 신우 밥그릇 앞에다가 그걸 내려놓고 이거 본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계속 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내가 지금 묻잖아. 이거 네가 사왔냐고. 그제야 신우는 저를 째려보며 밥상머리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모른다고 생사람 잡지 말라고 의자 다리에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하길래 그럼 나한테 뭐하러 의자를 갖다 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는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건데 어이가 없다며 지금까지 밥만 잘 퍼먹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남편이 저를 말리기 시작했고요. 그런 남편을 밀어내며 신우를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나 넘어지게 하려고 톱질한 의자를 준 거냐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대놓고 그랬어요. 그러자 신우는 아주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지도 저보고 그건 너무 심한 이야기라면서 도가 지나치다고 나무라기 시작하셨고요. 그 가족 중에 신우를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 상식적으로 걱정이라도 하고 농담으로라도 핀잔을 줄 텐데 떡하니 방 안에 톱까지 나온 마당에 그걸 의심하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더는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나와버렸어요. 그날 친정집에 가서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고요. 이혼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언니랑 동생까지 그날 다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즘 세상에 그런 신우가 있을 수가 있냐고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다면서 임신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셨고요. 저희 아빠는 그 와중에 요즘 가구들이 튼튼하게 잘 나와서 아무리 의자 다리라고 해도 여자 혼자 톱으로 자르기가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마 신우 팔뚝을 직접 보시면 생각이 다르실 텐데 언니랑 동생은 분명 신우 짓이 맞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보고 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편에게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며 앞으로 우리 결혼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밖으로 못 나갈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생각에도 출산 전까지는 무조건 친정에서 지내는 게 맞고요. 출산 후에도 당분간은 친정에 있는 게 좋겠네요. 이혼 문제는 앞으로의 남편 태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또 다른 후회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